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6년 5월 16일 화요일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은 제가 2012년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2012년 5월 16일 날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주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송도 초음파 소식지 곧 이제 선생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송도 초음파 소식지 창간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창간 인사 내용을 선생님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소식과 교육을 위해서 지난 2012년 5월 16일 창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독자님들의 성원으로 창간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창간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초음파 경력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가 초음파를 그 교육의 경력을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초음파와 첫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초음파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경북의대 내과 2년차인 1981년도입니다. 그 당시 우리 모교인 경북의대 내과에서 일본제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담낭을 볼 수가 있었으나 영상의 아티팩트가 너무 심해 가지고 담낭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진단에 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음파 기계를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임상이 진단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제가 초음파로 진단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모교는 여러 가지 이제 초음파보다는 ERCP라든지 대장 내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저에게 초음파를 처음 가르쳐 주신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경북의대 내과 2국을 마치고 국군 마산 통합병원에서 해군 대위로 군의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전문의 시험 때 저는 4년제 마지막이었고 저보다 한 해 후배는 3년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제가 4년제보다 훨씬 티오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제대 후에는 원하는 병원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의국 생활할 때는 이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개업은 크게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의관 생활 3년간 여러 가지 현실에 약간 겪으니까 뭐 개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대 말년차 때 이제 부산 고신의대에 계시는 이실의 교수님으로부터 고신의대 내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으나 아무래도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해가 상당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3년차 군의관 말년에 11월 달에 그 당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군진의학회에서 마산통합병원 대표로 제가 기관지 결핵 엔도투 브론키알 TB의 내시경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학술 발표가 제가 뭐 원회가 그런 건 아니고 강제로 이제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저의 인생에 큰 좀 변곡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순천향 하얏트 호텔 옆에 있는 순천향 내과에 방문했더니
거기에 계시는 내과 교수님한테 김성국 교수님이었지요. 이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서울시 상도동 제일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일병원은 저희 경북이대 선배님이 하시는 병원으로 조그마한 중소병원입니다. 주로 정형외과 위주로 있고 내과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제일병원 외과 과장으로 계시는 고인이 되시는 권택열 과장님이 경북이대 나오시가 한양대 병원 일반외과로 트레이닝 하셨고 아주 핸섬하고 솜씨가 좋았고 수술도 잘했습니다. 이 권 과장님이 소형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경북이대 병원에서 본 장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 질환 환자, 급성 담낭염이나 담낭 결석이 오면 이 기계를 가지고 초음파 진단을 했습니다. 환자가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를 옆에 두고 영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초음파를 배우고 싶어 권 과장님한테 초음파를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부탁했으나 옆에서 견학만 허락했고 탐촉자는 만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병원을 2년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뭐 연합입니다만은 권 과장님 왔을 때 열쇠곡을 불러가지고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한 초음파를 만져볼까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갈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권 과장님으로부터 옆에서 받은 초음파 가르침은 평생의 저 초음파의 큰 자산이 씨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서는 제가 대구에서의 내과 개원과 초음파와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년간 서울 봉지기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군의관 시절에는 월급이 박봉이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서 그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에 이제 상도동 제일병원 시절은 월급도 넉넉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에서 음악회라든지 발레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선배님과 같이 낚시도 가고 하여튼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될 때 저희 아버님이 공직에 계셨는데 그 명예퇴직을 하게 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대구로 내려와서 저희 옛날에 살던 신천시장에서 내과연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개원 초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 숫자를 확보해서 진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 후 한 7년째가 됐는데 그 당시 7년 정도 되니까 건태감도 생기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답답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병원에 장비라 해봐야 엑스레이 100mm 체스트 찍는 거 하고 그 임상병리 검사 스펙트로포토메터 하고 그 후진원 내시경 옛날 전자가 아니고 옛날에 있는 내시경 옵틱 내시경 그 정도 있습니다. 초음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개원 7년쯤 되는 1995년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범어 내거리에 대경영상의학과가 개원했습니다. 당시 이제 대경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서상일, 이기만 원장 두 분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됐고 복부 CT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기만 서상일 원장이 저한테 이제 초음파를 스캔법을 가르쳐주고 메디슨의 소노에이스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초음파를 막상 서 원장한테 배웠지만 막상 혼자서 초음파를 스캔하니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음파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모조리 이제 CT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CT가 비보험이 됐고 수가가 높았기 때문에 대경영상의학과 원장님은 저를 아주 이제 좋아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길에 대경영상의학과를 방문하면 이기만 원장이 친절하게 하고 자세하게 초음파 CT 영상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기만 원장이 베풀어 준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지닌 지식을 후학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이기만 원장한테 받은 은혜에 대한 저 나름의 보답 방법으로 생각이.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초음파 정리를 메디슨 잡지에 발표한 거하고 초음파 자료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시작한 1995년에는 그 당시 저희 병원 김일봉 내과의 주위에는 서민 가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내오는 환자들 중에서 뭐 상당히 그 암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라든지 급성기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초음파 검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정례를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례를 그냥 초음파 보고 버렸다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클리어 파일을 구입해가 거기에 A4 용지에 초음파 사진을 풀러붙이고 간단한 병历이나 검사실 소견을 붙여다가 점점 발전이 돼가 CT 사진 때로는 병리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관리법이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의무기록실을 방문하면 환자 차트를 비교적 손쉽게 열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팩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의학 선생님들도 판독실에 모여가지고 리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손쉽게 질문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퇴근 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는 식사는 햄버거나 빵으로 간단하게 데우고 택시 타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 파티마 각 병원으로 이제 찾아가서 내가 전원하는 환자들의 차트를 리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다시 하라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정례를 모으고 있으니까 메디슨 직원이 와서 메디슨에서 출간하는 1년에 4번 나오는 잡지 소너에이스에 정례 발표를 하라 해서 제가 발표를 했더니 많은 선생님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백배가 메디게이트에다 초음파 Q&A를 수년간 연재하게 됐고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도움도 주고 저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초음파 정례집 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슨 소너에이스 정례를 투고를 계기로 메디슨의 직원의 추천으로 1997년으로 생각됩니다. 복부 초음파 정례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정례집은 메디슨에서 판촉용으로 만든 책이었는데 당시에는 초음파 교재로서는 최병현 쌤, 심찬섭 교수님 초음파 교과서와 일본 초음파책 번역책 몇 가지 하고 또 소노그래퍼가 있는 심연섭 선생이 만든 교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있었지만 이 정례집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만든 이제 초음파 정례집은 최고급 아트지에 선명한 화질로 제작되었고
더구나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3,000권 이상 출간이 되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 100권을 받았는데 전부 다 못 선생님들한테 뺏겨버리고 마지막 남은 2권 중에 한 권도 선배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책을 가지고 가버려서 지금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제가 영문과 법문사 이프르브리 메디안 등에서 제가 만든 또 정례지 교재 또 일본 책을 번역해서 토탈 13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게 책 출간을 권유한 메디슨 영업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지를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운 것은 예과 2학년 때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져서 그 당시 한 3개월간 쉬는 동안에 대구 동성로에 있는 이시에 학원에서 일본어를 한 2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평생에 큰 도움이 되가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 초음파책을 구입해서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초음파 스승인 심찬석 교수의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신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음파의 대가이신 심찬석 지금 건국대 교수님이고 그 당시는 서울 순천향대에 계셨습니다. 처음 제가 인사드린 장소는 아마도 86년도 서울 상도동 제1병원에서 봉직 시에 동작구 사회 연수강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생님이 내시경 강의를 했고 제가 인사를 드는데 그 당시 젊으셨고 아주 샤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 교수님께서 순천향병원 주최 초음파 연수 강좌를 개최가 제가 1회부터 참가했고 아마 5회 때 초음파 퀴즈에서 3등을 돼서 교수님부터 상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신 교수님께서 2000년 제10회 연수 강좌에서 개원이가 경험한 초음파 정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참석했는 강의 포스터를 하고 또 강의 후에 저녁 회식 사진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액자에가 지금도 소중하게 가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 전날 신 교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시에 신 교수님이 굉장히 저한테 질책도 하고 또 교정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만 연수 강좌 당일에는 또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줘가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오늘을 있게 한 세 분의 선생님을 꼽으라면 저한테 내시경을 가르쳐 주신 경북이대 내과 정국수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고 정국수 교수님 그리고 저한테 혹독한 수련을 시켜주신 경북이대 고신이대 교수님 역임하시고 돌아가신 이실의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 심찬석 교수님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초음파 연구회하고 김일봉 초음파 연구회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대한 창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5년 전인 2002년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초겨울인 11월 달에 당시 영남이대 내과 전공의 2년 차인 은종열 선생 지금은 서울 맹지병원 내과 과장님입니다. 이분하고 뜻이 맞아서 제가 김일봉 초음파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초음파 지식을 주위 선생님한테 전파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선생님한테 열심히 홍보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러 약속을 했는데 막상 첫날에는 겨울에 찬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예정된 시간에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상심해하는 은정열 선생님한테 우리 둘이라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정에서 한 사람 놔두고 제가 초음파 강의했습니다.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크게 창대해서 이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발전하리라고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현재는 김일봉 총책에는 정말 인재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멤버로는 저하고 이재준, 박선호, 강태경, 김대현, 조규현, 사공미 선생 등등이 있고 또 손준혁 선생, 김대진 선생, 부대와 신희혁 선생 여러분들이 지금 주니어 멤버로 활동해가 한 20여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은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우리가 이 모임은 초음파를 단순히 배우는 모임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끝까지 초음파를 가르치는 전도사를 되는다는 사명으로 모인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것은 교통사고를 났거나 아파서 병원을 입원하거나 집안에 흉사가 있지 않으면 매주 수요일날 모인다. 세 번째, 강의를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참가해도 정연이 될 수 없다. 이런 이념입니다. 정말 훌륭한 이념이야말로 조직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곱 번째,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의 정례 발표와 영상의학과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초음파 CT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좀 더 수준 높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대한초음파학회에 참석해서 초음파 영상의학의 대가이신 최병인, 김성협 서울의대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과 개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두 분은 하늘에 있는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학회에 제가 초음파 정리를 발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출했는 초음파 정리 포스가 서울 채택이 돼서 서울 아산병원 학회 전시장에 게시됐습니다. 학회 후에 이 서울 아산병원 최병현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 그때 받은 격려의 말씀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0년간 학회 활동에서 알게 됐던 많은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제가 나중에 대구 경북 초음파 학회라든지 여러 이제 초음파 모임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최병인, 김성혁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영상의학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국을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하고 임상 초음파 학회 창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기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의학 분업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초음파 학술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여러 선생님 앞에 초음파를 강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강의를 하다가 노바티스 후원으로 매달 한 번씩 서울역 맞은편 노바티스 본사 강당에서 서울 수도권 선생님들과 만나서 초음파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이재준 쌤, 박선호 쌤, 강태경 쌤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과 이제 김대현 쌤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동아지학의 박종강 과장님의 제의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김일봉 초음파 교실 멤버들이 참가해서 선생님들한테 체계적이고
계속하는 일회성이 아니고 시리즈로 초음파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의했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초에 임상초음파학회가 창립했을 때 제가 조그만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응수 선생님하고 제가 초음파 창립할 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초음파학회가 창립되고 제가 부회장으로 조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 현재는 고문으로 뒤에서 이제 돕고 있는 마음으로서 승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대구의 김일봉 초음파교실 멤버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충계 학술대회 개최됩니다. 저도 그날 또 그 전날 이사회도 가고 그날 또 학회에서 참여가 많은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9번째, 송도 초음파 소식지 창간하고 유튜브 초음파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관련 소식과 저희 김일봉 내과 초음파 정례,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의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해서 2012년 5월 16일 지금부터 5년 전에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창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내다가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씩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때는 우리 천세진 간호사가 많이 소개했고 지금은 우리 병원에 이제 전세연 간호사가 지금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한다고 팔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애독자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선생님께 리얼타임 또 좀 굉장히 좀 실감 있게 초음파 강의를 전해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2015년부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7년 5월 16일 현재는 회원수가 110명 정도가 됐고 동영상 강의가 1200거 조회수가 16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희 꿈은 하루에 1000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고 긴 저희 이야기 마지막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용초사와 경북이대 의학과 3학년 학생의 초음파계인 동인동 초음파 사랑 모임 동초사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초음파 상설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 꿈이 2016년 1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용초사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회기부터 참여해 주셨으니까 2017년 5월 현재는 용초사 제11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이대 의학과 3학년 학생을 초음파 교육 그는 제가 재능 기부가 됩니다. 이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닥터스 영상의학과 원장님의 제언으로 제가 하게 됐고 경북이대 의학과 장봉영 교수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경북이대 병원 맞은편에는 닥터스 영상의학에서 2달간에 걸쳐서 6차례 간장, 담낭, 췌장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좌는 강의 자료를 미리 의과대학 학생이 주고 학생이 발표하는 소위 거꾸로 교육 플립드 러닝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주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이 경북이대에서 있는 이 초음파 강좌가 다른 대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저희 경험을 많은 선생님한테 좀 전파해주고 싶습니다.
영초사 동초사를 통한 이 초음파 강좌가 임상이 초음파 진료에 조그만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 로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제가 초음파 교육에 대해서 자그마한 계획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 창간 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루하고 또 왜 보면 저한테 개인적인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지만 선생님들 들어주신 선생님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초사 송도 초음파 소식제가 5주년에서 10주년, 20주년이 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또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